안녕하세요. 알료심정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릿하고 좀 쌀쌀한 것 같네요. 언제쯤 봄이 올런지 날씨가 빨리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마스크 벗고 밖에 좀 나들이 많이 하러 가는 그런 또 계절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도 저하고 9개월간 화상으로 상담을 진행한 분이 제가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또는 상담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느낌을 담아서 손편지로 장장 3장의 상담 후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유튜브랑 블로그에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일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제가 했던 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받아주셨던 분이 정말 열심히 저하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또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시면서 나도 상담자라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담자를 만나야겠다. 또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담자를 만난다면 내담자분들은 이런 감사와 기쁨을 느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또 주변에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를 또 소개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알류심정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려요. 네, 오늘의 글은 제가 제 상담실, 상담센터 블로그에 이렇게 후기로 올려놨고요. 따로 PPT 편집하지 않고 블로그에 있는 글을 같이 나누면 어떨까 해서 바로 블로그로 들어왔습니다. 상담의 주제는 우울과 무기력이었고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상담자분들과 상담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다시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선택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그렇게 편하게 오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손편지로 작성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글로 좀 옮겼어요. 네. 오늘 아침 제가 굉장히 이 편지를 받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했어요. 사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편지는 받았는데 이걸 좀 정리하느라고 좀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 뭐 이메일이나 카톡, SNS 메시지 등으로 이제 이런 후기들을 좀 받긴 하지만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정성 들여서 쓴 손편지는 굉장히 제가 오랜만에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기업에서 상담했을 때 했던 분이 한 장장 5장 정도의 그 손편지로 감사 인사와 또 목도리까지 이렇게 사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던 분이 기억이 나고요. 제가 아마 유튜브 블로그에 다른 그 손편지도 아마 제가 올렸을 거예요. 내담자의 이런 상담을 받았을 때 어떤 기쁨이다. 상담자의 어떤 기쁨이다라고 해서 올린 영상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몇 년 만에 받아본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이메일로도 저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또 따로 이렇게 손편지로 작성해 주시니까 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나라는 마음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까지 손편지로 후기를 써주신 건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와 본인처럼 이렇게 힘들고 이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용기를 내서 상담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하셨다라고 해서 저도 그 내용 공유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네, 첫 장부터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마인드의 심리상담센터 김소연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네, 저희 센터 정식 명칭은 마인드의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 코칭센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제이입니다.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2020년에 저를 만났어요. 네, 9개월간 김소연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실력도 정말 뛰어나시고 내담자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계시는 상담자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어 상담 후기를 보내드립니다.
선생님과 상담을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저는 우울감과 무력감이 굉장히 심했고, 특히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여러 차례 심리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대학 내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큰 위기를 넘겨왔지만, 제 심리적 어려움은 유년기부터 현재까지 여러 굴곡을 거치며 쌓여온 만큼 대학에서 제공하는 상담 회기 내에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들은 회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장기 상담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했지만 제 지방에는 주변에서 좋은 심리적 지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정신의학과나 상담센터를 방문했지만 대부분 저와 잘 맞지 않았고 일부 그들의 투박한 언어와 태도에 오히려 상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김소연 선생님께 상담을 신청한 것은 거듭된 실패 끝에 간신히 마지막 힘을 짜낸 시도였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차례 여러 상담센터를 거쳐서 저한테 오셨고 그 사이 굉장히 상처도 좀 크셨던 것 같아요. 상담자한테 받았던 상처. 그러니까 상담자는 상담자 자신이 이제 어떻게 또 보면 도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그 도구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선생님의 콘텐츠를 보고 제가 갈망하던 공감과 이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고, 한편으로 직전에 여러 심리상담에서 틀어진 까다로운 내담자인 제가 이번에는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며칠 고민 끝에 상담을 시작했는데 걱정이 무색하게 정말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간혹 상담을 신청하시면서 본인이 굉장히 까다로운 내담자라서 선생님 힘드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전에 하셨던 상담에서 상담자에게 그런 이제 평가나 말씀을 드렸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까다롭다라는 표현을 내담자에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김소연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생님의 이미지는 상담 체력이 짱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한 회기당 90분의 상담을 진행했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만큼 90분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 반가웠고 상담비도 저렴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저렴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상담비는 어쨌든 비싼 편에 속하죠. 그래도 저렴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어떤 그 상담 내용에 비해선 컨텐츠에 비해선 저렴하다라고 생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 90분 동안 지치는 기색 없이 항상 모든 정신을 다해 몰입하였습니다. 비대면 상담이었지만 대면 환경에 비해 부족함 없이 저와 선생님 모두 상담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방에 계신 분이어서 전 회기가 다 화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상담 초반에는 제 요청에 따라 여러 회기에 걸쳐 저의 유년기부터 현재까지의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풍부하게 들어주셨습니다. 트라우마 경험을 포함해 상담에서 제가 다루길 원했던 문제들을 경청하셨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마주하고 해결할 때까지 함께 버텨주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상담 체력이라고 표현한 선생님의 그 견고한 밑바탕이 제가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제가 경험한 치유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을 받았을 때 그 상담자분이 굉장히 건강하고 좀 컨디션이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제 얘기를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상담자분이 하품을 하시길래 제가 오늘 선생님 되게 피곤하신 것 같다, 하품을 하시는 거 보니 피곤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오히려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그러게요. 제가 오늘 왜 그렇게 하품을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굉장히 피곤해 보이거나 좀 지쳐 보이거나 한다면 내담자는 굉장히 뭐랄까요, 상대방의 조금 이제 그 상태를 좀 잘 살피고 민감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체력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건강하고 당신 옆에서 내가 같이 함께 버텨줄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든든하고 탄탄한 믿음을 주는 부분에서 이런 체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통 50분 상담이 저는 이제 표준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보통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중에는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90분 상담을 하는데, 90분 동안 누군가의 얘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다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또한 누군가가 내 얘기를 90분 동안 듣는다라고 한다면 꽤나 상대방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함께 작업하는 동안 제가 그 90분 동안 모든 집중을 하고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경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상담 기간에 걸쳐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공감을 꾸준히 해주셨습니다. 몇 번은 정말 놀랄 만큼 금세 제 생각이나 상황을 꿰뚫어 보시면서도 섣불리 앞서 나가기보다 제 속도에 발맞추어 작업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를 내려다보거나 평가하지 않고 저와 눈높이를 맞추어 동행하려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공감 능력이란 이런 것이라는 걸 상담에서 경험했고, 저도 저 스스로를 공감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타인을 온전히 100% 공감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그 타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히 수용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제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밑줄까지 쳤습니다. 네, 김서연 선생님은 그런 공감력을 갖추고 계시고 상담에서도 계속 그런 공감을 위해 노력하고 계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너무 저를 높이 사주셨던 것 같고 이 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부분이 가능했던 건 90분간 자신의 얘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진솔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제가 제이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충분한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얘기를 충분하게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감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다라고 역지사지로 여기는 부분인데, 상대방이 저한테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시다, 진솔하게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공감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담자분이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해주고 공개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개방적으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내담자분의 공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시 저는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책감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예견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제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남을 통해서도 섣불리 뽑아내려다가 마음에 더한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선생님과의 섬세한 상담 작업을 통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조심스럽게 파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진정 소망하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셨고, 그로써 저는 제가 스스로를 괴롭혀 왔다는 것을 불순물 하나 없이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이고 지속된 갈등을 마무리하며 스스로와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상쾌하고 자유해지는 내적 체험이었습니다. 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누군가의 생각을 논박을 하거나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화사고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자책이라든지 부정적 사고,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인지행동의 논박으로 과연 그게 한순간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섣불리 뽑아내려다가 오히려 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분과의 섬세한 작업에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저 또한 누군가와의 상담에서 또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라는 좀 돌이켜보는 반성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생각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고, 도식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스스로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 건 이분의 굉장히 내적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 내용 외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김소연 선생님은 뛰어난 상담 역량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비추어진 선생님은 삶에 대해 정말 진실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인품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은 네, 분명합니다. 상담을 종결할 때에도 선생님과 헤어지는 것만큼이나 아쉬웠던 것이 그런 선생님의 모습에 좀 더 주목해 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부나마 상담을 통해 저에게 스며든 것은 저의 새로운 심리적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상담에서 공감받은 만큼 저도 스스로를 수용하고 신뢰받은 만큼 저도 자신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마인드랩 상담실의 문 앞에서 서성일 예비 내담자들에게 제가 얻은 용기를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한에게 한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상담에 임해 내담자를 조력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굴곡에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맞이하신 분들에게 선생님과의 상담이 커다란 전환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2023년 2월 5일 내담자 제이드림이라고 해서 네, 써주셨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답글을 조금 썼는데요. 이분에게 드리는 편지는 아니고 이런 편지를 받은 제 소감을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제가 상담 심리사로 일을 시작한 지 이제 횟수로 한 11년 차가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 만나왔지만 이렇게 소중한 편지를 받으니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제 모습에서 좋은 점들을 그리고 상담에서 좋은 경험들을 이렇게 알려주도록 정성 들여 글을 작성해 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모든 내담자들이 제이님과의 경험처럼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저는 분명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상담자로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처음 제이님을 만났을 때 제이님은 상담의 방향이나 목적이 분명하셨고 바라는 말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와의 상담 이전에 많은 상담자들, 의사 선생님들과의 치료 장면에서 무엇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고 무엇이 자신을 불편하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아시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섬세하게 반응하고 아는 분인 듯해서 이런 특성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느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 것은 상담 시간 전에 상담에서 나눌 얘기와 주제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 또한 상담을 받을 때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식의 간단한 주제만 떠올리고 갈 뿐이지 준비해 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제이님처럼 준비를 해왔다면 더 많은 것들을 좀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하고 상담하는 시간에 상담 내용을 메모하거나 노트 정리를 하거나 상담 일기를 쓰는 등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셨지만 상담 시간 전에 상담에서 나눌 내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거나 또는 PPT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저를 잘 이해하도록 해주셨던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확실히 정말 스마트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애씀이 얼마나 나아지고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지 그 깊은 갈망과 소망을 표현해 주시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제이님과 함께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조금씩 나아갈 거란 확신과 또 희망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제이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제 마음이 좀 닿았을까요? 제이님은 조금씩 달라지고 변하고 어느 순간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자유를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시원함을 같이 느꼈고요. 제이님은 무척이나 스마트한 분이셨습니다. 통찰은 상담자에 의해서 억지로 주입되는 생각이 아닌 스스로 아하하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이님의 스마트함이 무척이나 큰 역할을 하였기에 상담자가 크게 도움이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묻고 또 묻고 답하기 적극적이셨습니다. 물론 통찰이 행동으로 적용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도 에너지가 충분히 채워질 필요가 있어서 삶의 큰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시작되었다면,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체성이 기능을 하기 시작했다면, 삶의 선택의 순간에 자신을 위한 결정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돌아볼 수는 있을 겁니다. 제이님은 자신의 상담 여정을 담은 책을 출판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것이 상담이라는 여정의 염려와 망설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또한 상담이라는 것이 어떻게 경험는지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응원하고 지지하고요. 제이님에도 제가 상담 종료할 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저는 제이님과 삶을 나누는 함께 나누는 과정이 굉장히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네, 손표지는 이렇게 또박또박 한자 글씨도 너무 이쁘게 작성을 해주셨어요. 네, 네, 제이님이 써주신 그 글 그대로 제가 옮겨서 정리했습니다. 네, 혹시 심리 상담을 받고 싶거나 주변에 혹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를 추천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저에 대한 프로필 또 정보는 마인드의 심리 상담 코칭 센터라고 검색하시면 상담센터 블로그가 나옵니다. 상담센터 블로그 내용 참조하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학원이나 상담사의 진로 이런 부분들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알료심정 블로그 클릭하셔서 정보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또 좋은 내용으로 다른 영상으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편지 써주신 분 글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상담으로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 상담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이렇게 아마 감사의 인사와 또 마음을 충분히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귀한 일이고 또 너무나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담자라는 자리에서 저 또한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